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일 양시장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쪽의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서 코스닥이 올라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면서 왜 빠지고 있는지 보셨을 텐데 이유는 G2 간의 무역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분석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물론 양국 간의 협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중국의 맞대응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역시나 강해지면서 증시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넘어섰고요. 1,10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상황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시황 짚어드리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상환 의지와 계획만 있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 채무자들이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은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1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장중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재도 1,10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국제 교역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지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2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무디스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예측 곤란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일본과 북한 비핵화 문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과 갈등을 겪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0포인트대고요. 1.4% 하락입니다. 낙폭이 무려 33포인트대고요. 2,400선 단숨에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빠져내려왔고요.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2,402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2,370포인트까지 무너지면서 장중 저점 부근까지 34포인트나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도 금융투자가 3,455억 원이나 사주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 모두 팝니다. 개인은 434억 원. 이전 같으면 개인이 이렇게 급락장에서 오히려 사주겠지만 오늘 장에선 왜 그런지 개인도 파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2,209억 원 매도하면서 오늘 장에서 지금 지수를 누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봤고요.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꽤나 큽니다. 삼성전자 재상장 이후로 연저점까지 다시 빠져내려가면서 46,000원대까지 위태위태합니다. SK하이닉스도 8만원 초반대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 하루에만 4.7%가 빠집니다. 셀트리온만 올라가네요. 1.17%. 이런 급락장에서 셀트리온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낙폭이 꽤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주입니다. 대표 수출 관련주여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사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00원 정도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입니다. 하지만 LG화학 빠지고요. 오늘 금융주들 그리고 통신주 이 정도가 좋은 상황입니다. 보험업종 정도. KB금융, 네이버 소폭씩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물산이 12만원대가 무너졌습니다. 11만 9,500원대까지 빠져내려갔고요. 한국전력도 강보합에서 약보합 전환이 됐습니다. LG생활건강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도 올라가는 LG생활건강 대단합니다.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분석이고요.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무려 낙폭이 3%가 넘습니다. 837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하루에만 3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급락하는 그래프입니다.
866부터 지금 837까지 오늘 하루에만 30포인트 정도가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여긴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478억 원, 기관에서는 578억 원 매도하는데 기관 전주체가 매도합니다. 개인이 1030억 원 급락장에서 오히려 주워 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하락 반전했고요. 신라젠 3%대 하락, 메디톡스도 빠집니다. 나노스만 오늘장에 3.65% 선전하고요. HLB도 1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6% 급락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모두 빠져내려가는 가운데 CJENM만 1%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트가 5%, 코오롱 티슈제이 6%, 컴텍스도 5%, 5, 6%씩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카카오 멜론이 0.7%, 휴재는 2.4%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04원대, 지금 6원 5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1100원대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1,100원대까지 쉽게 돌파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난주 있었던 FOMC 회의, 그 22회의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기정사실이 되었었지만 점도표를 4회로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남은 통화정책 회의 중에 9월, 12월 연이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22는 통화정책 정상화 스케줄을 제시했지만 완만한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유로 약세,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변화의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만 좋았던 상황에서 지금은 통화정책도 미국에 좀 집중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성이 달라지는 다이버전스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달러 강세가 좀 빠르게 전개되었고요.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기대가 높았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 기대감이 북미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다소 완화되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숨에 1,10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원화 약세 흐름, 달러 강세 흐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들은 좀 경계해서 봐야 될 변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직전 저점 이탈하면서 2,400포인트가 단숨에 무너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급락 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저점을 열어놔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락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추가 급락, 오늘 같은 급락이 연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BR 한 배 수준을 크게 이탈한 상황이고,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 1배 수준이 한 2,350에서 70선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 급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나거나 반등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 흐름을 보면은 원달러 원화 약세, 여기에 트럼프 무역 분쟁 이슈, 여러 가지 악재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연초부터 이어져 왔던 악재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새롭게 달러 강세라는 변수가 이입되었고,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제어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원화 약세를 제어할 만한 기대 심리가 강하게 이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빠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분기말, 단기말 수출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방향성의 변화가 향후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해서 보는 변화 중에 하나는 FOMC 회의의 연준의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신흥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의 국민 불안이 커질 때마다 그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면서 통화정책 속도를 조절하려는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를 보여왔는데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런 국민 불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스케줄은 가져가겠지만 이로 인한 난 US 국가들의 부작용들은 점차 커질 수 있어서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좀 봉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심리적으로 좀 이 축세가 좀 진정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올해 말 내년 초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도를 하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오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그리고 펀더멘털의 약화 그리고 수급적인 부담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2350선 전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간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IT 그쪽과 그리고 내수주, 특히 중국 소비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나 아니면은 투자 시기를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대량 매수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부터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냥 시장 한번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원달러 환율 지금 급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크게 볼 때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매번 이렇게 예. 증시에 몸담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들으시기에 마음 편한 얘기를 안 한 접니다만 오늘 좀 더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셨을 때 이게 왜 이렇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그런 감각이라면은 이 시장에 지금 오래 계시면 계실수록 저는 더 힘들어지시리라 봅니다. 네. 아무리 둘러봐도 좋을 게 없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좋을 게 없습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숨가빴던 최근 열흘 한번 흐름 한번 보실까요? 예. 지난 8일, 9일 그때 이제 일주일도 아닌 열흘인 것은 2주 전 상황까지 이게 그때 캐나다에서 있었던 G7 상황이었고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진들 가운데 가장 회자되었던 사진이죠. 트럼프 대통령 둘러싸고 G6가 이렇게 막 이 볼턴 보좌관의 이 벙찌는 듯한 표정도 참 재밌습니다. 예. 자, 12일 날 화요일 날 그게 있었고요. 세기의 악수라고 했나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별소리 많았죠. 의외로 두 개의 국기, 성조기하고 북한 국기가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소리 못해서 별소리가 다 있었는데, 예.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직접 타고 올 비행기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국가의 지도자하고, 미국 지도자하고 지금 동급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결과죠. 예. 그 다음에 14일 새벽에 제롬 파월 FOMC 있었습니다. 이제
연준의 그 금리 상단하고 우리 기준금리하고는 이제 50bp 차이가 납니다. 예. 그날 밤에 드라기가 또 뭐 그 전통은 지켰어요. 예. 그 전통은 지킨 게 드라기가 마이크 잡는 날 주식 빠지는 날은 없다. 이번에도 지키긴 지켰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금년 말에 가서는 자산 매입 종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로는 약하게 뭐 가는 오히려 최대한 도비시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22의 예. 그 코멘트나 이 드라기의 태도에서 시장은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걸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최근 1개월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주요 증시 보시면은 미주 쪽으로 가니까 브라질이 지금 15% 넘네요. 예. 자, 미국은 그나마 좋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한 5% 가까워요, 아직도. 올랐네요. 예. 다음 한번 넘어와 보신다면은 예. 아시아 쪽하고 대양주 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 코스피 마이너스 1.8%, 코스닥 현재 플러스 1.24. 예.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 보시죠. 중국 특히 심천 같은 경우는 7%가 넘습니다. 기술주 쪽. 예. 홍콩도 마이너스죠.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지금 뭐 인도네시아 그나마 좋아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고 조금 더 펼쳐본다면은 예. 유럽 쪽으로 가보실까요? 러시아 5%대고 크게 낙폭 큰 데만 보시면 이탈리아가 6.77. 예. 그 다음에 터키가 7.19. 뭐 이런 식입니다. 많이들 빠졌네요. 이거 비하면 이거 양반이죠. 그렇죠. 한국. 예.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셨던 이 그림에서 네. 좋은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없네요. 예. 예.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됐던 빅 이벤트가 이렇게까지 많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진우 소장께서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우리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또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있었고 좋은 네.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네. 잠깐 한 가지 정도 좀 여쭤보면서 가야 될 건 FOMC인 것 같아요. 네. 점도표 상단을 하나를 상향을 해갖고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네. 뭐 헤드라인 뉴스에서 매파 본색이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4회 시사한 거는? 그러니까요. 앞서 이경민 연구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그 흐름을 보시죠. 자, 이거 보시면은 연준의 점도표들입니다. 예. 지금 왼쪽은 작년 12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예요. 네.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지금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인데 네. 지난 3월 달에 중간값은 여전히 여기인데 변함이 없는데 여기보다 좀 더 높게 아래쪽을 찍었던 위원들이 위쪽으로 점을 찍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한 3차례 정도 더 올릴 것처럼 중간값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달 결국 넘어와서 이번 달에는 변화가 나타났죠. 지금 여기서 중간값이 한 칸 더 올라갔습니다. 한 칸 더 올라갔으니까 결국 3회에서 4회로 예. 의지가 표명된 거고 내년에도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이것만 갖고도 한두 시간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터키도 아르헨티나도 뭐 브라질도 인도네시아도 인도도 질질 끌려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머징 통화들 보셨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좀 안정되는 모습. 지난주, 전전주 금요일 날 브라질 중앙은행이 갖다 부으면서 개입을 하면서 좀 안정이 되나 했습니다만 또 결국 지난주 후반 들어서 또 이머징 통화들의 약세, 달러 강세가 또 이어졌단 말입니다. 예. FMC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97년에 극명하게 외환위기 때 경험했다시피 저렇게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 뭐 우리는 조금 예외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머징 통화라고 해서 아주 프레절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나라들은 경상수지 굉장히 취약하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뭐 그런 상황의 나라들은 환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말도 안 되는 아르헨티나 지금 40%잖아요. 그렇죠. 우리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도 20%대까지 금리 끌어올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금리 올라갔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왜 저렇게 올리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걔들은 경기가 좋아서 그렇답니다. 경기가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예. 실제 미국 경기 좋은 거 인정하고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지금까지는 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저런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이 부분이 당장 미국의 지금 어떤 미국 기업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일자리가 좀 생기고 하는 이런 효과는 있단 말이죠. 예. 아베노믹스도 어느 정도 통했던 것처럼 예. 이런 상황이 소위 미국 대통령이 혈맹 내지는 뭐 동맹 그리고 지정학적 어떤 전략성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말은 그래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확연해진 만큼 뭐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레토릭이 아니고 이거는 딱 그냥 막 부동산 업자예요. 아씨 괌에서 한 7시간 와갖고 뭐 훈련하고 가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지금 훈련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가는 데마다 티격태격이고요. 뭐 한마디씩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국면이니까 미국이 왜 또 이렇게 따박따박 금리를 올리나 또 캐캐묵은 음모론적인 어떤 의심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한번 또 깎아 먹을 때 됐나? 토실토실 오른 양털을 한번 쑥 밀어서 예. 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굳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 같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시고요. 뭐 저희가 봤던 7가지 그림들 중에서 손 이렇게 쥐고 있었나요? 이게 결국 G2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5% 관세 500개 제품에 대해서 지금 강행한다고 500억 불. 500억 불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보복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 방향성이 이것 때문에 뭐 경제 대공황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살얼음판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처음에 우리가 이 미국이 때리겠다고 했는 500억 불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정도의 관세를 때리겠다 얘기 우리 4월 달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자 바로 적극적으로 중국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한 미국산 제품 500억 불 정도 규모에 대해서 관세 때릴게. 바로 그것도 하루도 안 걸려서 나온 반응이죠. 예. 그때 또 미국은 어떻게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게임을 한다면은 그렇게 블라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500 받고 500 더 1000. 그 다음날 또 1000억 불을 이랬다가 그게 지금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무슨 뭐 문우신하고 대화 많이 했죠. 뭐 이렇게 피트 나바로까지 해서 뭐 건너갔네 왔다 갔다 해서 깔아앉나 했더니만 결국 그런 협상 통해서 일단 간을 봤다가 협상 통해서 얻어지는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지난번 싱가포르 다녀와서 오히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래저래 막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하니까 또 한 건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또 25%를 들고 나옵니다. 예. 자 보시죠. CNBC의 제목만 쭉 흐름을 보시면요. 트럼프 to slap 25 tariffs입니다. 25%의 관세를 때리는데 이 slap이라는 동사를 쓰는 게 재밌어요. 부과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우리말로 옮기면은 그 의미가 갖다 때렸다. 관세를 갖다 때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slap이죠. 자, 50 빌리언이니까 500억 달러 아닙니까?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얘기는 중국이 선언하기를 retaliatory tariff, 그러니까 보복 관세죠. 340억 불어치. 아니, 근데 왜 또 이번에는 340억 불이죠? 500억 불이면 500억 불인데. 그래서 지난 15일 날 나왔던 백악관 성명서를 보니까 up to 500억 불까지 500억 달러까지 때리는데 지금 당장 7월 6일부터는 340억 불어치를 관세를 매기겠다. 나머지 160억 불어치에 해당하는 그 제품은 어느 분야의 어떤 제품에다 때릴까를 공청회를 통해서 뭐 기업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정하겠다. 그러면 확정된 게 340억 불이니까 중국도 알아서 340억 불. 뭐 거기에는 agriculture products니까 농산품 포함해서 요 얘기는 니는 그러면 미국 농민들 중서부 쪽 그쪽에 있는 곡물벨트에 있는 중서부 쪽 유권자표는 떨어질 줄 알아라 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진짜 붙겠네요, 이 정도면. 붙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는 부분이 그건 것 같거든요. 실제로 1, 2차 때 조금 수그러들었던 게 3차까지 갔는데 붙었냐 마느냐 아니면 간을 보느냐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붙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간을 보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 그거 아닙니까? 예. 뭐 처음에 북한이 ICBM 쏘아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Fire and Fury로 시작했죠. 그렇죠. 화염과 분노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게 지금 채 1년도 안 돼서 뭐로 왔죠? 정말 똑똑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김정은을 갖다가 묘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최악을 던져놔요. 최악을 던져놓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서 기어주면은 성공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또 비굴해지죠. 이제 중국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500억 불? 오케이, 우리도 500억 불. 해보자. 그런 얘기죠. 지지 않겠다라고 나오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여기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여기서 물러서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다 줘야 되니까요.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한번 너희들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플 거다 이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때리는 너도 아플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쭉 가는데 이제 맷집 강한 쪽이 이기겠죠. 예. 그 맷집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관세를 때려서 진짜 관세 때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때려보란 얘기죠. 7월 6일 한번 가보시죠. 7월 6일 가서 그러면 애초에 340억 불어치에 대해서 진짜 관세 부과하는지 예. 관세 부과했다가 또 얼마든지 또 유예했다가 또 다시 한다 이 들쭉날쭉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게 신경 쓰입니다. 오늘은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실까요? 예. 아까 농산물을 포함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건 네. 미국 대두 선물 가격입니다. 예. 시카고 CBOT에서 거래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월간 차트인데요.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융위기 전에 한번 보세요. 예. 금융위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숫자 70, 80에서 170까지 뭐 후루룩 채 2년도 안 돼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다음 또 이까지 또 올라갑니다. 예. 그까지 이제 무너졌다가 사실상 2014년 이후로 보면은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서는 그거 같아요. 그러면 이 금융위기 전후로 한 저렇게까지 출렁거리던 원자재 시장의 차트는 비철금속이나 곡물이나 뭐 금이나 할 것 없이 다 저런 식의 흐름인데 예. 왜 그러면 2014년 이후 저렇게까지 조용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거 했던 부분이 크죠. 제가 봐서는 그만큼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었다기보다는 저 시장에 어쨌거나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들의 준동이 확 줄었던 것입니다. 뭐 그렇게 보는데 자 아까 그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 이거예요. 지금 이달 들어서 지금 대두 가격은 한 10% 가까이 11% 가까이 빠집니다. 나왔네요. 예. 자 이런 빠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관세를 7월 들어서 관세를 때리고 중국도 그러면은 미국산 콩을 제일 많이 수입해 주는 데가 중국인데 우리도 그럼 중국산에 대해서는 관세 때려 수입 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 이게 떨어진다. 벌써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농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표예요. 네. 자 지금 이제 갤런당 3달러를 넘으면은 주유소 가는 미국 시민들마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뭘까요? 왜 쓸데없이 오바마 때 잘해놓은 이란 핵협정 같은 거 깨가지고 기름값 이렇게 올리냐고. 이제 7, 8월 한참 차 몰고 휴가 다니고 드라이빙 시즌인데 이런 소리 나오면 이건 100% 이거는 뭐 11월 달 가서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라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라는 건 단순한데 단순한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는 보면 역사적인 또 어떤 그 의미를 주는 절묘함이 항상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저런 상황에서 트럼프 진짜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죠. 7월 6일 정도면 우리가 또 볼 수 있겠는데 네. 예. 들쑥날쑥 그리고 시장은 싫어하는 것은 변동성이죠. 예. 그럼 사실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 얘기 가지고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는 얘기を 2시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하려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여쭤봤고요. 원달러 환율 무조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모자라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00원대가 상단이 말씀하셨잖아요. 1,100원 뚫으면 위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가파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오전 차트 한번 보시죠. 개장초 흐름입니다만 달러 환율 보시면은 자 일단 여기서 60 내지 80 조금 높이면 65원에서 85원 사이에 20원 박스권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열렸다는 얘기는
결국 지난주 슈퍼위크를 지나오면서 이것이 결국 1,000원 쪽으로 가는 환율일까 1,100원 쪽으로 가는 환율일까를 갖다가 방향성을 정하는 상황에서 예.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든 그 어디를 봐도 한국에 좋아 보이는 게 없네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시장으로서는. 예. 그러면서 숏들이 지금 숏커버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자, 1,100원도 쑥 올랐었습니다만 이 1,100 사실 이 구간은 없어요. 이 구간 보세요. 지금 내려오는 과정에 이 구간은 보면은 뭐 딱히 거래도 될 것도 없었고 툭툭툭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만큼 왔으면은 1,110원 올라서는 당연한데 이제 1,110 내지 1,120 구간 이 오래 머물렀던 여기가 이제 쉽게 열린다면은 정말 싸해지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지금 제 느낌으로나 당위론적으로나 1,110원 근처에 와서는 또 이것이, 이 레벨이 좀 힘겨운 레벨이 돼줘야 되고, 예. 우리 코스피가 지금 벌써 2,360대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사실상 코스피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다 모인 다음에 결국 재차 이 251선 1년 평균치를 물고 내려왔다면은 이거는 전저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예. 2350 내지 2360을 이 흐름까지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환율이 저기서 말씀드린 바대로 1110원 저항 구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우리 코스피는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환율 올라서 수출주 가격 경쟁력 좋아지잖아요. 이런 소리 할 때 아닙니다. 지금 환율은 언제든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환율 올라서 수출주 좋아요.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뭐 러시아 가스관 몇 개 말고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이 뭐 있나요? 러시아 가스관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그 전에 제약 바이오주하고 최근에 좋았던 대북 경협주 차트 한번 보시고 여기서 견뎌낼 수 있고 먹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십시오. 지금 예. 시장은 아무래도 선수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볼 수 있는 결국 정도까지 한번 왔다. 해먹은 거기가 또 러시아 가스관 쪽으로 더 갔네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있는데 버티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굉장히 오늘 강도를 좀 세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